기습 입당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모르게. 입당보다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각종 설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부정식품 얘기. 그다음 또 페미니즘 논란에도 판발을 담궜습니다. 이거만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쪽법입니다. 네, 이게 윤석열의 기습 입당 전체 대선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입당 어떻게 볼까요? 재밌게 보죠. 재밌는 일이다.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입당을 결국 내몰려서 한 거잖아요. 입당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입당한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된 상황은 호재죠, 민주당한테. 호재다. 어쨌든 국민의힘에 입당했기 때문에 이른바 중도라고 하는 층,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호남에 있는 이제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는 층이 어쨌든 뭐 흔들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민주당에게 뭐 불리할 건 없는 이슈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선 후보 되면 이낙연 지지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윤석열을 찍겠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윤석열이 입당하면 아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내가 어떻게 국민의힘을 찍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지지자들은 못 찍게 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좀 유리해진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네,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찍을 수 있어의 수준이 국민의힘은 아니어야 되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어도 상관없다는 게 이재명에 대한 반감의 최대치가 거기 있어요.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차라리 남경필 찍겠다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찍었는지 뭐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을 이제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윤석열을 찍을 뭐 그 퍼센티지 자체는 당연히 밖에 있는 것보다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이 들어갔을 때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구도의 문제에서 이재명 비토층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갔다고 해서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생각은. 김진평은 어떻게 보시죠? 저는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재명한테 유리해졌다라고 보고 이낙연의 현재 포지션은 2012년 안철수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낙연 하면은 현 정부 총리였고 강성친문 지지자를 거느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재명 찍을 바엔 윤석열 찍겠다라는 사람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낙연도 예전에 안철수처럼 양쪽 지지자들을 좀 흡수를 해서 갖고 있는 그런 중간에 있는 주자인 것이고 근데 윤석열 쪽이 국민의힘 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낙연을 일단 미는데 이재명보다 윤석열이다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좀 아리까리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쪽에 그래도 여유가 좀 더 생겼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도 포기한 겁니까? 포기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야권 쪽에게 불리하게 갈 거다. 김종인의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야권 전체로 봤을 때 유력 주자를 2명 정도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이 경쟁을 해가지고 후보가 정리되고 합쳐지는 그래서 시너지가 나는 이 시나리오로 가지 않으면 이번 대선은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한국 대선의 법칙이 있죠. 한 번 정권을 잡으면 2번은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2002년 대선이나 2012년 대선이나 항상 나오던 얘기는 이번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번에도 그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당 쪽은 쌍두마차로 이재명, 이낙연 이 경쟁을 끌어왔는데 그러면 범야권도 그런 경쟁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후보 단일화 전략 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 야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김종인의 생각이었고 김종인이 이준석한테도 훈수를 둡니다. 본질적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1야당 대표면 야권 전체판을 관리를 할 생각을 해야 되고 윤석열을 굳이 8월 경선 버스에 태울 이유가 없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야 이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식은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도 월드컵에 나가면 브라질 나오면 아 저기는 8강에서 만나면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브라질을 8강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이 야권 경선 자체도 좀 시시해지는 감이 있고 확장 효과는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 제일 지금 센 후보고 나머지 지금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그리고 최재형도 있고 많은데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준표, 유승민 정도가 파이팅 하겠죠. 윤석열 총장 하는 걸 볼 때 유승민은 아마도 이제 말 가지고 이제 당장 밀턴 프리드먼은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거 하잖아요. 요거 가지고 이제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유승민 후보는 정책본부장 해주십시오. 그리고 홍준표는 아마 그 일종의 검증 내지는 네거티브 이거 열심히 이제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겠죠. 홍준표 의원님은 캠프 대변인 해주십시오. 자, 정권 교체 가능성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낮아진 겁니까? 정권 교체 가능성은 처음부터 높지 않다고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그림으로 가더라도. 근데 아까 김수인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김종인 모델이 가능성을 높이는 모델이죠. 문제는 윤석열이 이걸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럴 능력이 갖췄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계속 이제 나타난 거고
결국은 그래서 입당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종인 모델이 작동을 안 할 거니까 정권 교체 가능성은 낮아졌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뭐 다 물 건너 갔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예언해 주긴 이제 못 하잖아요. 재미없으니까.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지난 재보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준석 바람이라든가 그런 게 어쨌든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는구나, 국민의힘이 바뀔 수 있구나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확장성이 약간 배가 된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걸 할 수 있느냐가 이제 2차적으로 또 이제 과제라고 봐요. 지금처럼 말하고 다니면 안 되고 말을 좀 줄이고 캠프 총괄실장을 장제원 의원이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 전략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외로 전략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김재원 의원이라든지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둘 다 재원이네요. 네, 말을 좀 잘 들어보고 뭐 그런 역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 교체 가능성은 제 목소리처럼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다. 윤석열 국민의힘이 이제 합쳐져 버리면 시너지는 떨어진다.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좀 재미삼아 징크스가 있어요. 역대 대선에서 경선에서 후보를 먼저 뽑은 쪽이 승리합니다. 92년 대통령 선거 때도 김영삼이 김대중보다 일주일 전에 후보가 됐거든요. 그 징크스가 계속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민주당이 먼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이 대선 후보 징크스를 깨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국민의힘 쪽이 11월에 뽑더라도 윤석열을 따로 갔었어야 돼요.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경선 시기에 징크스를 깰 수 있었던 건데 제가 경선 시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패턴이 있는데 지난 재보궐선거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선거는 정권 말년에 여당한테 철저하게 불리한 선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여당이 크게 질 수 있는 거였죠. 근데 민주당 정권이 성립한 지 5년이 아직 안 됐고 그러면 결국에 투표를 할 때는 이 정권 한 번 더 연장시켜줘봐 하는 중도층 유권자도 또 있는 거거든요. 현재 패턴이 이제 과거의 패턴을 깨지 못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국힘 후보를 뽑고 중도에 있는 누군가랑 단일화를 해서 정권교체라는 그림이 한 명 남아있긴 합니다. 누가 있냐면 안철수 후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고 이준석이 논의 끝내야 된다. 내 표 왔다 올 때까지 답을 달라. 안철수 직접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합당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제 10% 정도 나오는 후보가 바깥에 있으니까 여지를 남겨두는 게 이제 저는 안철수 대표야말로 윤석열보다는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거다. 그 안철수의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의 행보를 보면 계속해서 본인이 극중주의라고 얘기했지만 극중주의도 아니었어요. 계속 이제 국민의힘하고 거의 다를 바 없는 그 포지션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지난 대선 때 정도의 포지션만 지켰어도 지금 제3지대에서 굉장히 큰 지지율을 확보했을 겁니다. 또 자기가 정치를 함께 해왔던 사람들하고 연달아서 계속 결별을 해왔거든요. 호남 쪽 의원들뿐만 아니라 뭐 손학규 대표하고도 끊어졌고 유승민 쪽하고도 끊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모할 수 있는 미래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그냥 접어야 되지 않을까.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한 게 들어가서 예를 들면 경선을 치렀을 때 안철수가 될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합당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지지부진한 건데 만약에 이전에 이준석 바람도 없고 국민의힘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대권 주자들도 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가 이제 국민의당 몇 개 안 되는 몇 개 안 되는 그 지분을 가지고도 협상을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길이 있었겠지만 지금 그 길이 없잖아요. 없어졌습니다. 길이 없어졌다. 네, 그럼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길인데. 자, 여기서 예언. 8월 8일 날짜로 데드라인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래서 합당 결판 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대로 하면 안 하는 거죠. 합당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두 분이 일치했습니다. 이 두 분이 일치하면 보통 맞추더라고요. 그래요? 마켓 하니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위의 부하입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